자동차를 사기 원하세요? 주택 구입에 꿈이 있으신가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 크레딧 리페어 보스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를 교정해드립니다. 600점과 700점,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지금 206-321-7404로 전화하셔서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세요. 안녕하세요. KBS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시스에서 근무하는 강희정 시니어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자의 종류에는 단리와 복리가 있고요. 단리는 원금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 같은 원금에 받기로 한 이자율을 적용받아서 몇 프로의 이자를 받습니다. 똑같은 이자를 지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정한 기간 동안. 복리는 내가 원금이 예를 들어 10,000불이었으면 10,000불에 대한 10% 이자가 붙었다. 1,000불이 붙었다. 그러면 1,000불이 다시 원금이 돼요. 원금이 이자가 붙을 때마다 원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10,000불에 대한 10% 1,000불, 11,000불에 대한 10% 1,100불, 1,100불이 다시 원금이 돼서 12,100불에 대한 이자가 1,210불. 이런 식으로 이자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복리는 더 많은 원금이 나중에는 이자가 원금보다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서 결론적으로는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복리인 거죠. 이자의 종류는 어떤 금융기관 또 어떤 상품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게 결정이 돼요. 이제 내가 고정이자를 받을 거냐, 변동이자를 받을 거냐, 인덱스, 지수성 이자, 보장성 이자라고 말하거든요. 인덱스 이자를 받을 거냐. 고정이자라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자율을 받기로 한 이자율이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모기지를 받으실 때, 집을 사실 때 모기지 받으면 나 이거 픽스드 고정이자야. 2.5%만 내기로 했어. 3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거죠. 변동이자는 마켓에 따라서 마켓이 올라가면 나도 이자를 많이 받고 또 마켓이 떨어지면 내도 원금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켓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내 돈도 주식에 들어있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게 되죠. 변동성, 보장성 이자, 지수성 이자라고 부르거든요. 인덱스드 이자는 내가 받기로 한 이자가 어떤 정도 선까지만 캡이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주식의 지수를 보고서 결정을 하는데 주식의 지수가 30%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지수성 받기로 했던 그 예정되어 있는 이자가 15%다. 그러면 나는 15% 이상은 받지 못해요. 그 대신 마켓이 떨어져서 마이너스 30%가 나도 내 돈은 어느 정도의 그 결정되어 있는 보장된 이자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내 돈이 원금을 잃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30이 나도 나는 0%이 보장성 이자야. 혹은 뭐 0.25가 보장성 이자야. 2%가 보장성 이자야. 그 플로어에 정해진 이자율을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원금을 잃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수성 이자는 마켓이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가고 마켓이 떨어질 때는 내 돈은 거기 서 있고 대부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마켓이 올라가면 정해진 캡까지를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포텐셜이 있죠. 그래서 장기간의 기간을 에버리지를 놓고 나서 보면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 이자는 원금을 잃지도 하기 때문에 내 돈의 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수성 이자, 보장성 이자는 왔다 갔다가 아니라 올라가다 서다를 반복하니까 에버리지를 내게 되면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각자 자기의 성향을 좀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정이자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뭐 2%가 됐던 3%가 됐던 정해진 이자율을 내니까 손님들이 나 이렇게 변하는 거 싫어.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무서워. 이자를 작게 받더라도 나는 그냥 이
고정된 이자를 그냥 죽을 때까지 받을래. 그러면은 고정이자를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변동이자는 나는 투자의 성향이 있어. 좀 갬블을 하더라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면 잃어도 괜찮아. 그리고 내가 자산 운용을 지혜롭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예를 들면 주식이나 이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리어블 상품을 또 좋아하세요. 변동성 이자. 이 베리어블 상품은 시간이 결국 지나고 나면 주식시장은 계속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든 마켓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래도 원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젊은 분들은 변동이자도 나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시점에, 예를 들어 2001년이나 2008년이나 작년 3월 같은 경우에 이제 마켓이 뚝 떨어졌잖아요. 뭐 30% 이렇게 떨어질 때 내가 원하는 시점에 돈을 찾고자 하면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마켓이 너무 떨어졌으니까 30% 손해본 상태에서 돈을 찾아야 돼? 못 찾죠. 그럴 때는. 그런데 이제 지수성 이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장점이라는 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아까 말한 뭐 10%, 15% 이런 식으로 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이 포텐셜이 있는 거고, 단점이라고 하면 오랜 시간을 두고 지나가야만 그 이자에 대한 어떤 그 혜택을 볼 수가 있지, 단기간으로서는 큰 혜택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막 30%, 40% 성장을 할 때 보장성 이자는 15%밖에 성장을 못할 수도 있으나,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이런 마켓의 이런 플럭추에이션이 떨어졌을 때, 이 떨어질 때 잡아주는 부분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10%로 복리로 계속 자라났을 때는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인덱스 이자가 사실은 저희가 최근에는 가장 많이 권하는 이자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젊은 분들은 난 그래도 주식이 좋아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 이자로 가시는 거고, 나는 그냥 연세도 많으시고 나는 복잡한 거 싫어, 주식은 위험해, 지수 같은 거 자꾸 변동되는 거 복잡해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고정이자로 가시는 거고. 우리가 금융기관을 크게 나누면 보통 이제 부동산은 실제 실물이 있으니까 금융기관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금융기관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은행,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주식이나 펀드 같은 거를 취급하는 투자회사, 뮤추얼 펀드 같은 거, 그 다음에 보험회사, 이렇게 세 개가 가장 큰 금융기관이에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복리를 주는 상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복리를 준다고 하더라도 아까 APY를 적용하는 게 이제 복리의 개념인데, 그렇게 복리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1%, 2%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단기예요. 1년, 2년, 기껏해야 3년? 그러니까 실제로 복리의 혜택을 보기가 은행에서는 쉽지가 않죠. 이자율도 낮고, 룰 오브 72, 72의 법칙을 적용하면 언제쯤 내 돈이 2배가 되는가를 이제 결정하는 공식인데, 그렇게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면 이자가 받은 돈은 굉장히 미미하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단기 자금을 그냥 두는 개념으로 대부분은 고정이자를 줘요. 그리고 투자 상품, 아까 투자회사, 주식, 펀드, 뮤추얼 펀드 같은 거를 취급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말 그대로 투자를 하는 상품들을 취급하니까 베리어블 이자를 사용을 하죠. 그 베리어블 이자라는 거는 주식에 돈을 넣어서 주식이 연동되는 대로 내 돈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식이 올라갈 땐 내 잔고도 같이 올라가고, 주식이 떨어질 땐 원금도 잊어버릴 수도 있으나 올라갈 때를 대비해서 사람들은 투자를 하죠. 그런데 내가 돈을 빼야 하는 그 시점이 주식이 떨어지는 시점이면 이제 그런 게 불안할 수 있으니 내 어떤 노후 자금이나 아니면 중요한 어떤 자금들을, 예를 들어 학자금, 우리 자식을 줄 건데 내년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대학교를 갈, 내년에 학교를 갈 아들의 학자금을 주식시장에 놓으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또 요즘 같이 코비드에 이제 불안한 시대에는 그런 자금은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여유 자금, 내가 조금 금액이 없어져도 되는 돈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잃어도 이 정도는 나에게 큰 데미지가 없다라는 그런 편안한 금액 안에서 투자 상품을 사용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 보통 이제 보험회사 상품들은 장기적으로 은퇴 자금이나 혹은 10년, 20년 이상을 두어도 내가 이 돈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안정적인 자금들은 장기적으로 뒀을 때
복리 혜택은 시간과 연관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내가 돈을 굴려서 이 돈이 늘어날 때, 왜냐면 이자가 원금이 돼서 붙는 데는 이자가 얼마나 많이 붙겠어요, 처음부터. 처음에는 이자의 양은 얼마 안 되고 거의 원금이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서 불려서 쓸 만한 돈들은 보험회사 상품을 활용을 하시면 좋죠. 주로 라이프 인슈런스나 어누이티 같은 이제 연금. 특히 요즘에 이제 IRA 많이 하시잖아요. 은퇴 플랜으로. 은퇴 플랜으로 IRA를 하실 때도 아까 세 가지 그 금융기관을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IRA를 은행의 CD에다가 넣는 방법도 있고, 투자회사의 뮤추얼 펀드나 어떤 주식 연동으로 넣을 수도 있고, IRA를 보험의 어누이티에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성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은 이자가 낮잖아요. 주로 저금리의 복리도 아니고. 그런데 투자 상품은 내 노후 자금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는 투자성의 어떤 그런 혜택을 보고 싶어. 그러면 뮤추얼 펀드를 자기 IRA를 수단으로 활용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험의 어누이티 같은 걸 활용을 하면 내가 은퇴 후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안정적으로 계단 형식으로 자랄 수 있는 인덱스 이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저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자기 자신이 뭘 원하는지를 대부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자산 상태가 어떻고, 나의 현재의 수입이 어떻고, 지출이 어떻고, 나는 어떤 걸 하고 싶고, 그러니까 어떤 걸 하고 싶다가 대부분 나는 행복하고 싶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베이그한 게 아니라 어떤 숫자로 표현되는 나의 계획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는 30대 초반이야. 아직 은퇴까지는 한 30년, 40년의 시간이 남아있어. 그러면 조금 장기간의 계획을 두고 은퇴 준비를 하게 되면 적은 돈으로도 큰 혜택을 볼 수가 있죠. 특히 아까 말한 복리로, 뭐 요즘에는 복리 이자가 8%, 10% 주는 복리 상품의 라이프 인슈런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트래디셔널 개념으로는 라이프 인슈런스 그러면 대부분 그냥 홀라이프만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죽어야 나와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엔 투자의 목적으로 라이프 인슈런스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높은 이자를 주니까. 그래서 라이프 인슈런스 레귤레이션에서, 그러니까 워싱턴 커미셔너라는 그 보험 감독원에서 레귤레이션이 있고, 또 IRS에서 이제 수익이나 어떤 이자나 텍스에 관해서 또 레귤레이션이 있잖아요. 이 레귤레이션 한도 내에서 내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내가 지혜롭고 내 돈을 잘 불릴 수 있는 방법인가? 그러면 내가 지금 30대 초반이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금과, 아니면 지금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운용하는 자금을 금융기관을 달리 쓰는 거죠. 예를 들어 50대, 60대에 계신 분들은 내가 은퇴가 멀지 않았어.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투자 성향의 어떤 베리어블 상품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내가 40대 정도 된다. 그러면 40대는 사실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시간이 조금은 남아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패를 여러 번 반복할 만한 시간이, 넉넉한 시간이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40대 분들한테는 약간 중간 정도의 투자 성향을 가지고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젊은 20, 30대 분들은 좀 투자 성향에 있는 것을 상품을 선택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지만 50대, 60대 뒤에 가실수록 안정적인 걸 원하시니까 자신이 원하는 성향, 또 나이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성향이 리스크한 것도 싫어하고 또 내 인컴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것도 아닌데, 어차피 내 인컴이 내가 잡이 스테디한 인컴을 버는 어떤 정부잡이나 뭐 내 월급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안에서 버짓을 잘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냐, 내가 쓰고 있는 지출이 얼마냐, 그리고 내가 현재까지 모아놓은 자산이 얼마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그러면 내 은퇴는 어떤 식으로 어떤 인컴으로 얼마나 생활비를 쓸 수 있는 저축을 내가 해야 되는가, 그런 계획을 미리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자를 못 받더라도, 아니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찬스를 가지고 있는 상품을 선택을 할 때 이 돈이 얼만큼 내 목적에 부합하느냐를 생각하시면서 금융상품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